이왕 네네. 모든 곡을 작곡하셨던 분도 같은 팀에 계셨고. 네, 반갑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로 좀 이제 들어가 보면은 좀 소개를 부탁드리고 싶은데 경력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실 수 있을지. 네, 저는 네. 지금 판교에 있는 게임 회사에서 사운드 디자이너 겸 작곡가로 일을 하고 있고요. 그 전에는 일본에서 게임 회사를 다니면서 곡도 쓰고 이제 사운드 크리에이터로라는 직업으로 일을 했었습니다. 네. 전에는 또 일본에서 대학교를 다니면서 뮤지컬이나 뭐 약간 일본에서 활동하는 아이돌들 곡들도 쓰기도 했고요. 그러다가 지금은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판교 뭐 일본 게임 회사 엔터테인먼트 쪽에도 그럼 있으셨던 거잖아요. 회사 이름을 조금 말씀을 해주실 수가 있을까요? 네. 제 첫 회사는 네네. JYP 재팬에서 네. 거기서는 곡을 쓴 게 아니고요. A&R 음원팀에서 제작에 관련된 앨범 제작에 관련된 이런 아이돌들한테는 이런 곡이 어울리겠다라는 식의 제작에 참여했었고요. 네. 원래 곡을 썼던지라 게임 회사에 가고 싶었고 흥미가 생겨서 코나미 디지털 엔터테인먼트라는 회사에서 위닝 11 팀에 있었습니다. 위닝 11 팀의 사운드 크리에이터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시간 순서대로 좀 얘기를 네. 해봐도 될까요? 네네. JYP 재팬에 있으셨다고 했는데 네. 그러면은 그 JYP 재팬에 들어가게 된 어떤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그 전에 뭔가를 했다. 제가 해가지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네. 유학 중에 잠깐 휴학을 하고서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들어왔을 때 트와이스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네네. 모두가 좋아하셨겠지만 그쵸. 네. 트와이스 그때 좋아했죠. 네, 굉장히 좋아해서 JYP 재팬이 있는 걸 알고 있었고 네. 네, 졸업을 할 때쯤 돼서 한번 넣어보자. 저런 아이돌들과 또 그런 케이팝을 조금 만드는 과정에 참여하고 싶다. 라는 좀 궁금증이랄까요? 네네. 네, 꼭 해소를 해보고 싶은 그 궁금증이 있어서 지원을 해서 감사하게도 일을 해보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면 그 A&R 팀에 팀 맞나요? 네네, A&R 팀에 팀이었습니다. 있는 거죠. 제가 조금 찾아봤거든요. A&R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제 음악 콘셉트 기획, 뭐 레퍼토리, 뭐 예산 수립, 뭐 진행 비용 같은 이제 거부터 뭐 프로듀서도 구하고 다양한 일을 한다고 알고 있는데 네. 그러면 그 A&R 팀에 있으려면 그거에 대한 지식들이 조금씩은 이제 다 있어야 되는 거. 그쵸. 이제 가서 배울 수 있는 게 더 파이가 더 큰 것 같고요. 네네. 그 전에는 이제 어떻게 아이돌들의 그런 앨범 작업 혹은 가수들이 곡이 나올 때까지 어떤 과정이 있는지 또 A&R 프로덕션 룸이라고 해서 거기 밑에도 굉장히 세분화가 되어 있어요. 네. 각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뭐 음원팀이 있고 영상팀이 있고 혹은 뭐 앨범 자켓을 하는 팀이 있고 네네. 이렇게 나뉠 수가 있는데 먼저 그런 이제 가수들의 곡을 만드는 혹은 앨범을 만드는 거에 있어서 프로세스를 조금 알고서 지원을 하면 일하기 좀 수월하지 않을까. 네, 어떤 프로세스로 흘러가고 그리고 특히나 또 가수니까 곡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물론 룩스도 중요하지만 곡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가수들한테 이런 곡을 부르게 하면 어떻게 될까? 라는 상상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을 해요. A&R의 기점은 거기서부터이지 않을까. 그러면 팀으로 이제 있으면 네. 막내로 이제 처음에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어떤 권한이 거의 좀 동등하게 있는 편인가요? 아니면은 네, 의견 제안은 약간 좀 자유롭게? 그게 회사마다 아마 다를 텐데요. 저는 굉장히 동등하게 의견을 낼 수 좀 있었고,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작곡가들이 여러 곡들 있으면 네. 그 중에 왜 이 곡이 이번 컨셉에 맞고 왜 이 곡이 채택되어야 하는가라는 것들에 대해 굉장히 동등한 의견을 낼 수 있는 네네.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의견. 저만 그렇게 생각한 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면 재팬으로 들어가시면 일본 가서 활동을 하신 거잖아요. 네네네. 어휘 관련해서는 어떻게 언어 관련한 거는 어떻게 좀? 원래 제가 대학
학교를 일본에서 공부를 해서 나오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언어에 관련된 거는 네네. 당연히 어려움은 없었고요. 음. 어릴 때부터도 공부를 했었고 네. JYP 재팬을 들어갈 때도 그래서 뭐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네. 거기서도 이제 한국어랑 아무래도 일본 지사기 때문에 일본어를 하시는 분들이 다양하게 계셔서 어휘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문제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들어가려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아. 언어는 기본적으로 그래도 어느 그쵸. 정도 돼야 되겠네요. 한국 본사가 아니라면 네네. 필수 요건이지 않을까. 필수 요건.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어떤 여자 그룹에 신곡이 나와야 하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곡들이 네.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각자가 원하는 곡을 왜 원하는지 왜 이 곡이 되어야 하는지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장소가 있었고요. 그런 장소를 마련해 주셨고 그리고 이제 뭐 에이전시나 뭐 같이 일하시는 협업사 같은 경우에도 같이 의견을 자유롭게 나눌 수 있었고요. 요즘은 이런 게 트렌드다라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제 말을 어필을 했고 좀 많이 들어주시기도 했었고 그래서 그거를 예를 들면 옛날은 어떻게 됐었는지 모르겠지만 뭐 회사마다 또 다르겠지만 정말 원하는 컨셉이 확실하면 이건 아니야라고 할 수 있는 회사들도 있을 거잖아요. 네, 그렇죠. 제가 있었을 때는 충분히 그런 의견을. 의견들을 받아들여. 아쉽게도 이루어진 건 없습니다만, 이루어진 건 없어요. 저도 다른 분들의 의견이 충분히 납득이 되더라고요. 왜 그게 되어야 하는지. 사실 처음에 들어갔으니까 네. 배우는 조금 입장이. 그쵸. 더 컸던 것 같아요. 충분히 많이 배우고, 톤을 이렇게 잡는구나. 네. 컨셉은 이렇게 가는 거구나. 이렇게 해야 이런 게 만들어지는 거구나. 그런 에 거를. 대한 희열이 더 있었지. 뭔가 내가 원하는 게 꼭 돼야 돼라는 그런 느낌은 덜했던 것 같습니다. 연차가 쌓일수록 근데 욕심은 좀 더 많아지기는 하겠네요. 아무래도 그렇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근데 그때 있었던 모든 사람의 목표는 이게 딱 맞게 잘 됐으면 진짜 잘 되면 좋은 거니까. 잘 되게 한다는 거에 목표점이 있어서 제가 느꼈던 거는 개개인의 어떠한 그런 것보다도 성취감보다도 이게 딱 나와서 뭔가 또 이렇게 또 공연을 하고 이랬을 때 성취감이 더 컸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좋은 게 있으면 좋은 쪽으로 라는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JYP 재팬에서 그럼 가장 인상적이었던 일이 있다면 사실 어떤 걸 꼽아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너무 선망하고 너무 좋아했던 아티스트가 있던 회사였기 때문에 네. 좋아했던 아티스트를 만날 수 있다는 거 만날 수 있다는 것. 만날 수 있었다는 점 네네. 연예인을 만날 수 있다. 일과는 좀 관련이 없을 수도 있지만 네. 그리고 저는 사실 어떻게 이게 곡이 만들어지고 제가 좀 궁금증이 많은 편이거든요. 네네. 꼭 해봐야 돼요. 아. 그래서 제가 군대 있을 때 정말 좋아했던 곡이 치얼업인데 네. 어떻게 이 곡을 선별을 했고 어떻게 이런 컨셉을 했고 어떻게 뮤비를 찍었지? 이게 어떻게 하나의 시퀀스로 이렇게 돌아갔을까? 검색해도 잘 안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진짜 겪고 싶었는데 그게 실제로 볼 수 있다는 거, 제 눈앞에서 내가 거기 참여하고 있다는 게 네. 가장 크지 않았나. 물론 농담 삼아 만날 수 있었다는 것도 얘기 말씀드리긴 그쵸. 했지만 그 부분이 굉장히 크지 않았나. 그럼 대학도 그쪽 관련 쪽을 나오신 거예요? 대학은 작곡을 전공했습니다. 아, 작곡을 원래는 전공을 하셨어요? 네. 실행력이 정말 대단하시네요. 군대를 나오자마자 바로 일본으로 건너가셔서 물론 대학을 그쪽을 가긴 하셨지만 바로 취직을. 왜냐면 아직 졸업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일단 돌아갈 수밖에 남아있는 없어. 상태에서. 휴학을 하고서 갔었기 때문에. 아, 정말요? 그러면 이제 JYP 재팬에 계시다가 다음 직장이 코나미로 이제 가신 거죠? 네, 맞습니다. 와, 코나미 저 딱 듣자마자 유이왕 딱 생각했었거든요. 그쵸. 네, 유이왕도. 그 회사가 맞나? 내가 아는. 그쵸. 그 회사의 위닝 11 맞습니다. 작곡팀에 맞습니다. 사운드 팀에 있었습니다. A&R을 하시다가 작곡팀으로 가게 된 거잖아요. 네, 원래는 네. 쭉 작곡을 해왔어요. 네. 제가 대학교 때부터 어떤 학교에 일본에 KCP라는 학교가 있는데요. 네. 거기 학교에 아직도 제가 만든 교가와 제가 만든 응원가를 쓰고 있는 걸로 아는데 오.
그걸로 시작으로 뭐 뮤지컬, 네. 네, 음악 감독도 했었고요. 네. 대학생 때 한일합작 뮤지컬을 하면서도 작곡을 계속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작곡을 계속 하고 싶었는데 네. 궁금했던 거죠. 진짜. A&R은 어떤 네. 식으로 네. 돌아가나. 곡을 쓰는 건 알겠는데 네. 곡을 써서 파는 건 까진 알겠어요. 네네. 네, 판단은 좀 단어가 좀 그럴 수 있지만 네, 제작을 하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이게 어떻게 어떤 경로로서 이게 나오는 걸까가 굉장히 네, 저한테는 네, 약간 네. 그림 보물찾기 같은 느낌이었던 거죠. 모르는 영역이니까. 구경을 하고, 그러니까 약간 좀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 갔는데 네. 어쨌든 그 회사를 옮기신 게 작곡을 하고 싶어서 약간 옮기신 것도 있으신 거예요? 아니면 그런 것도 있기도 했지만 네. 게임을 워낙 좋아했고요.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했던 게임이 그 당시에는 위닝 11이었어서 와, 최고의 취직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가장 좋아하는 게임에 그렇죠. 네, 그 사운드를 당시에는 만들려. 코나미 말고도 다른 곳도 이제 이렇게 면접을 보고 네. 좋은 결과가 있어서 고민을 하던 찰나였었어요. 근데 네, 위닝 11을 너무 좋아하는 팬으로서 또 네, 한번. 유저로서 네. 가보자. 근데 좀 개인적인 질문인데 하나만 해봐도 될까요? 네. 아까 그 네. 교과라든지 뭐 쓰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네. 그건 그냥 기부 형식으로. 아니요. 그것도 당연히 돈을 받고. 네, 콘테스트가 있었고요.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 교가 네, 교가와 응원가는 콘테스트를 나가서 네, 이런 말이 좀 부끄럽지만 네, 어떻게 1등을 해서 우승을 해서 네, 교가랑 응원가가 채택이 돼서 네, 금액을 받고 네, 대단하시는데요? 일을 하게 됐었습니다. 아닙니다. 그런 말이 너무 부끄러워. 혹시 그러면 코나미 작곡 팀이죠 거기도? 네, 사운드 팀이 있습니다. 사운드 팀이 있는 건데 작곡하고 네. 사운드 디자인이 분리가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요. 사운드 팀 안에 둘 다? 네. 사운드 팀이라는 공공재 안에 네. 사운드 디자이너도 포함되어 있고요. 어. 작곡가도 포함되어 있는 위치인데 네네. 아마 면접이나 그런 면접을 보거나 이런 공고에서는 따로 뽑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일단 근데 저는 처음에 지원을 한 건 작곡으로 작곡으로 지원을 했는데 가면 둘 다 하게 돼요? 되는 건가요? 원하면 할 수가 있고요. 원하면 할 수가 있는. 네. 아마 근데 원하는 게 확실히 어필을 할 수가 있고 네. 원하는 일들을 어필할 수가 있고 그래서 코나미에서는 원래는 사운드 크리에이터라는 네. 말을 쓰거든요. 예. 네, 그래서 SC라는 말을 써요. 네. 그래서 뭐 LSC가 있고 네. 리드 사운드 크리에이터가 있고 네. SC가 있고 저는 SC였죠. 아. 작곡도 할 수 있고 뭐 원하면 사운드 디자인도 해야 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운드 디자인 팀, 그 SC, 네. 그 거기 계셨을 때 네. 다른 부서랑도 약간 소통을 많이 하는 편인가요? 네, 코나미는 특이하게도 사운드 프로그래머가 있어요. 사운드 프로그래머요? 네. 그건 어떤 역할을 하는? 예를 들면 저희가 사운드 디자인을 하거나 네. 작곡을 하면 이게 게임 엔진 안에 들어가야 하잖아요. 예, 그렇죠. 많이 쓰는 주력인 뭐 유니티나 얼리얼에 들어가야 하는데 네.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물론 미들웨어를 안 쓰는 것도 있겠죠. 네. 네, 미들웨어라는 걸 연결을 시켜줘야 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미들웨어 그리고 안에서 뭐 구현을 할 때 굉장히 많은 일들이 필요하거든요. 네네. 예를 들면 하나 예를 들어보면 사운드 프로그래머 분들이 굉장히 많이 해주셨던 일들은 사운드 오클루전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저희가 잘 아는 배틀그라운드 같은 거를 예를 들어보면 네. 건물에서 들리는 사운드와 밖에 있는 내가 듣는 사운드는 다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사플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건물에 있어 라는 건 사플로 아는 거잖아요. 네, 들으면서. 밖에 있어 라는 건 그 차이를 다르게 해주는 걸 사운드 오클루전이라고 하거든요. 네네. 그 오클루전의 구현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프로그래머 분들의 영역이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사운드 디자이너 분도 계실 수도 있겠지만 예. 네, 영역이라서 이제 전담을 해주시는 사운드 프로그래머 분들이 계셨어요. 그분들이랑 보통 소통을 많이 엄청나게 하시고 많이 하고 사실 뭐 그래픽 디자인 팀도 따로 있을 거고 네. 여러 부서가 있잖아요. 네. 근데 소통은 웬만하면 약간 사운드 관련된 사람들이랑만 많이 하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고 네. 굳이 또 뽑자면 네. 이제
기획팀 분들, 아 기획팀 분들. 네, 이런 톤이 나왔으면 좋겠다. 여기는 이렇게 사운드가 나왔으면 좋겠다. 기획팀 분들은 사실상 다른 부서들이랑도 네, 막 그쵸, 돌아다니면서 그쵸. 하겠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UI 팀, 네. UI UX 팀과 굉장히 많은 소통을 하죠. 코나미에 있었을 때는 네. 이펙트, VFX라고 하죠. 비주얼 이펙트가 많이 들어간 경우가 없어서 이펙트 팀과 긴밀한 소통은 거의 없었는데요. 보통 사운드 디자이너들은 만약에 캐릭터가 있는 게임이라고 한다면 이펙트 팀과 긴밀한 소통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코나미, 그러니까 위닝 11이 이제 축구 게임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작곡을 하는 거는 알겠는데 네. 디자인 팀에 있다면 앰비언스를 따로 직접 뭐 축구장에 가게도 한다든지. 네, 그런 디테일을 네네. 할 수밖에 이게 모르겠습니다. 다른 축구 게임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네네. 사실 축구 게임에서 축구장은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네 시끄럽죠 되게. 거기서 앰비언스를 딴다는 게 네. 정말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네네 배경음 따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죠. 근데 아무래도 사운드 디자인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자면 네. 디테일을 살릴 수 있다는 점이라고 아,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네, 축구장에서 이제 녹음을 한 앰비언스 사운드와 물론 또 따로 제작을 한 사운드 결합을 해서 적절히 사용하는 형식을 채택을 많이 하고요. 네. 실제로. 그리고 이제 그 함성 소리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 바르셀로나의 구장이 나왔는데 네네. 영국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는 네, 함성 소리가 있으면 그렇죠.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날씨도 그렇고. 네. 그래서 녹음을 해서 받아서 제작에 좀 위닝 11도 해설이 게임 안에 있나요? 해설이 있죠. 그 해설이 저도 좀 약간 궁금했던 게 이 게임마다 다를 수 있는데 제가 위닝 11을 해보진 않았지만 네, 그런가요? 네, 아니, 제가 축구를 네. 잘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근데 이제 게임을 보면 네. 이 해설이 뭐 요즘 나오는 게임 같은 거 보면 피파 보면 또 선수가 공을 잡으면 네. 막 그 선수 이름 말하고 약간 그런 식이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따로 다 불러가지고 계속 녹음을 하는 건지. 해설 같은 경우에는 네네. 각 나라마다 있어요. 아 나라마다요? 네, 각 나라마다 있었고 특히나 감사하게도 네. 저는 코나미에서 로컬라이제이션을 제가 맡게 됐었어요. 아, 한국 해설. 약간- 현지화 작업을 좀. 네, 한국 해설은 한준희 해설위원님이셨거든요. 네, 현지화 작업을 제가 해서 녹음을 받는 과정까지 갈 수 있었으나 제가 안타깝게 한국을 돌아왔는데 네. 이제 그래서 로컬라이제이션을 제가 하면서 각자 사운드 디자이너들이 로컬라이제이션 참여를 해서 녹음을 받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현지화 팀이 위닝 11 팀에는 굉장히 많으셨죠. 로컬라이제이션 팀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그래서 스크립트를 작성하고 사운드 디자이너들과 또 그런 작곡팀, 사운드 팀과 많은 커뮤니케이션 했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로컬라이제이션 팀과 가장 많은 소통을 한 것 같네요. 그랬던 것 같습니다. 뭐 저희가 다른 회사 얘기도 좀 해보기 전에 지금 한국에서도 게임 회사를 좀 다니고 있으시잖아요. 네, 그죠? 맞습니다. 그럼 이제 한국 회사와 이런 건 조금 다른 것 같다. 네. 약간 일본 회사를 다녔을 때 게임에서 아. 그런 것들이 조금 있어요. 일단 일본에서 네. 제가 일본에서 게임 회사를 한 군데밖에 다니지 않아서 네네. 네, 물론 이게 보편화가 될 수는 없겠지만 네. 소통에 있어서 네. 굉장히 열려 있다. 일본 쪽이 조금 네, 더 일본 열려있다. 쪽. 네. 오. 한국도 열려 있으나 저는 사운드 팀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네. 사운드 팀 안에서는 물론 사람이 많아서 그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더 많으니까 거기는 좀 네. 큰 회사니까요. 훨씬 많아서 네. 그랬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사운드 팀 안에 사운드 디자이너, 작곡가가 엄청 많이 있었어서 그 안에서의 이런 소통이 굉장히 자유로웠어요. 그러니까 코나미를 아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겠지만 네네. 보수적인 걸로 유명해요. 네, 이름이 그래요? 유명하다기보다 보수적인 걸로. 네, 그렇게 소문은 나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 소통이 자유로웠다. 소문은 소문이었나 싶을 정도로 네, 굉장히 보수한 거리가 멀었고요. 야. 네, 굉장히 소통적으로는 차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면 코나미 좀 다니시면서 네. 작곡을 하셨는데 인상적인 일이 혹시 조금 있을까요? 기억에 남는. 제가 작곡을 한 거에 대해서 인상적인 일은 딱히
없었는데 제가 인상적으로 받아들였던 일은 제 앞에 계신 분이 뭐 유이왕 네네. 모든 곡을 잡고 가셨던 분도 같은 팀에 계셨고 또 옆에 뭐 당연히 코나미의 뭐 메탈 기어 솔리드 네. 라든지 그런 거에 접하셨던 분도 계셨는데 많이 배웠어요. 아. 정말 단기간 내에 어떻게 저렇게 기계처럼 곡이 나오지? 어떻게 하면 정말 저는 다들 천재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가서 봤을 때는. 네, 솔직히 저는 내가 여기 있을 곳이 맞나? 내가 여기 있어도 되나?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정말 기계처럼 뽑아내시는 걸 보고 네. 근데 그 기계 같다라는 표현이 네네. 나쁜 뜻이 아니라 어떻게 저렇게 다른 걸 다양하게 정말 레퍼런스도 듣지 않고 저렇게 많이 할 수 있나? 그분들한테 직접 여쭤보시고 가르침을 받으신? 많이 물어보기도 했어요. 그런가요? 네, 너무 그렇게 얘기를 하면 뭔가 아부 같아서 저도 뭔가 네 그냥 정말 그냥 이런 게 어떻게 하게 되냐. 네네. 그냥 간단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숨 쉬는 것처럼 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냥 하는 거다라고 하셔서 그분들도 사실 다 처음이었던 시절이 아마 있으셨을 테니까. 그죠? 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네네. 처음에는 이렇게 되지 않았지만 20년, 30년 하다 보니 그냥 막 나온다. 네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조금 경력이 쌓이셨잖아요. 어떤가요? 약간 조금 이제는 지금은 어느 정도 근접은 할 수 있다? 발끝에도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만 네네. 지금은 정확하게 게임의 컨셉을 이해하고 뭔가 이런 배경과 이런 톤과 네. 이런 캐릭터들을 이해하면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은 그냥 그런 기간이 좀 더 짧다? 네, 그렇게 이해하고 기획하는 기간이 짧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좀 게임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봤고요. 네. 다음 질문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